운동입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면서 만약에 여기 있던 분필이 1초 뒤에 일로 왔어요. 왜? 움직였으니까. 그치? 이런 걸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이런 운동을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운동 상태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운동 상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두 가지를 표현해 주면 돼요. 첫 번째는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두 번째는 방향,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 가는 거랑 오른쪽 가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맞지?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속력이라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럼 속력은 뜻이 뭐냐? 단순히 물체의 빠르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까지 한번 볼게. 기본적으로 미터 퍼 세컨드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사용합니다. 미터 퍼 세컨드는 뜻이 뭐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은 우리 예제 한번 들어보면 속도가 3m per second다. 이거는 1초마다 3m 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왜 빠르기겠어? 5m per second은 뭐야? 1초마다 5m 가는 거잖아. 1초마다 3m 가는 게 빨라? 5m 가는 게 빨라? 5m씩 가는 게 빠르잖아. 이렇게 우리가 빠르기를 나타낼 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는 뭐냐? 우리 보통 자동차 같은데 탈 것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이거는 1시간마다 100km를 움직인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이 정도 빠르기로 가면 1시간 동안 가면 100km 정도 가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 10m 20m per second랑 36km hour 누가 빠른 걸까요? 1초마다 20m 가는 거랑 1시간 동안 36km 가는 거 뭐가 더 빠른 거죠? 왼쪽. 왜? 나는 3600. 근데 일단 이것만 보고는 비교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올바르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단위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단위 어떻게 맞추는 거냐? 얘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한번 고쳐보자. 그러면은 20m per second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1초마다 20m씩 가는 거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터를 고칠 때 우리가 원래 1m는 아니지 1000m가 1km잖아. 그럼 저거 고치면 그냥 0.02km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래 단위 바꾸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곱하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터를 킬로미터로 고치고 싶은 거잖아. 이러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미터가 사라지면서 킬로미터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막 쓰면 안 되고 이 위아래가 똑같은 걸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 1km는 1000m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그냥 1이야. 1은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세컨드를 지우고 싶어. 근데 세컨드는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분자로 보내주면 약분되면서 사라지겠지? 근데 뭘로 바꾸고 싶어? 아워로. 맞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그럼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이제 남은 숫자만 계산하면은 밑에는 1000아워가 남고요. 위에는 72000km가 되잖아. 결론적으로 공 3개 지우니까 20m per second는 72km per hour랑 똑같은 거니까 이놈이 더 빠르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비교를 하려면
단위를 똑같은 걸로 맞춰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위 맞추는 거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다 배웠죠? 첫 번째는 운동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개. 첫 번째 물체의 빠르기, 속력. 두 번째는 방향. 이렇게 두 개 다 배웠잖아. 여러 가지 제가 표현을 해봅시다. 얘가 정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10m/s. 하나는 왼쪽으로 10m/s.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20m/s. 이렇게 네 가지 운동 상태 다 놓은 겁니다. 똑같은 게 있나요? 네 개 중에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 하나도 없어요? 왜? 멈춰있다는 건 속력이 몇이란 거랑 똑같은 거야? 0이랑 똑같은 거죠? 얘랑 얘는 왜 달라요? 빠르긴 똑같지만 방향이 다르잖아. 이러면 다른 거야? 그렇지? 얘랑 얘는 왜 달라? 방향은 똑같지만 빠르기, 속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둘 다 똑같아야 같은 운동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럼 우리가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재밌다고. 이게 수업이 재밌다고요.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m를 10초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m를 10초 동안 갔으니까 1초마다 10m 가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1초마다 10m 간다 해서 10m/s라는 속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는 숨겨진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뭔가를 나눠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값은요, 무조건 평균 값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공식은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평균 속력도 궁금한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러면 실제 속력은? 이거는 평균 값이랑 똑같은 건가? 같나요? 완전히 달라. 맞지? 물론 우연히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우리가 실제 속력은 어떻게 구해? 이걸로는 못 구해요. 이 공식으로 실제 속력 절대 못 구합니다. 이걸로는 평균값만 구해시는 거야. 그럼 실제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프를 그리던가 또는 뒤에서 나올 가속도란 친구를 알아야 우리가 이 녀석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잠시 뒤에 이 가속도라는 친구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평균값이야. 무조건. 알겠지? 실제 값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가속도를 찾던가 그래프를 그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우리가 운동 상태 측정하는 방법, 보통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중 성광사진이란 거를 찍어주면 돼요. 연속 촬영이야. 연속 촬영. 어떻게? 우리가 굴러가는 공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1초마다 한 번씩 찍는 거야. 1초마다 딱 하면서 찍어서 사진을. 그러면 사진 찍히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1, 2, 3, 4 이렇게요. 이 찍히는 순서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알 수 있나? 알 수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잖아. 순서 나중에 찍히는 순서, 처음에 여기고 찍힐 때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두 번째, 우리가 운동 상태 측정하려면 방향도 중요하지만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속력을 알아야 되잖아. 맞아? 그 속력은 어떻게 되냐? 여기 거리를 재는 거야. 뭐 아무데나 잡아도 돼? 체크해보니까 사진 한 번 찍을 때마다 2m씩 움직였네. 이렇게 잴 수 있죠? 측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측정하면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얼마에 한 번 찍었어? 1초마다 한 번 찍었잖아. 사실상 이 친구는 1초마다 2m씩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니? 결론적으로 속력이 2m/s라는 거 알아낸 거지.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필요한 거. 운동 속도, 속력, 방향 둘 다 알아냈잖아. 그럼 다중 섬광 사진을 이용해서 운동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학교에서 했다며. 시간 기록계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두드리는 장치야. 이렇게 점 찍는 장치예요. 알겠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걸로 운동 상태 어떻게 재요? 여기 뒤에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달아놓고 여기다 테이프 이렇게 달아놔.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맞아?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를 왼쪽으로 운동을 시키면 이렇게 점 찍는 것을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움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지. 맞아요? 그럼 점 찍히는 순서 어때? 이렇게 찍히겠죠? 맞아? 얘가 이렇게 가니까 점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찍힐 거 아니야. 장난감 꼬리에 붙이는 거야. 꼬리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운동 방향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두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아니 이게 장난감이랑 테이프가 연결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점 찍히는 방향이랑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점은 지금 오른쪽으로 찍히잖아. 근데 이 자동차의 실제 운동 방향은 왼쪽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점 찍히는 방향이랑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고 얘는 사진 찍히는 방향이랑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다만 달라요. 그럼 이걸로도 빠르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시간 기록계에는 이 장치의 스펙이 있어요. 60 타점 또는 60 헤르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의 의미만 알면 돼요. 얘는요 1초마다 60번 두드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장치가 이거를 1초마다 60번 하는 거야. 이해돼? 왜? 맞지? 그럼 여기서 점 몇 번 찍혔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점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요. 몇 칸인지를 세는 거야. 6칸이잖아. 맞지? 그거 6번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60번에 1초잖아. 그 6번이면 몇 초니? 0.1초가 된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 거예요. 자로 잴 수 있잖아. 이렇게 자로 쟀을 때 50cm 나왔다고 쳐봅시다. 맞죠? 그럼 빠르게 나온 거야. 이 녀석의 속력은 0.1초 동안 50cm를 간 거잖아. 그 50cm는 미터로 고치면 0.5m죠? 맞아.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속력이 5m/s로 나오는 거죠. 그 우리가 필요한 거 속력, 방향 둘 다 쟀잖아. 이 방법으로 운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친구가 있으니까 둘 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건지 숙지해 놔야 되고요. 뭐 세 번째는 그냥 참고로 말하면 너무 당연한 거야. 요즘에는 그냥 동영상 찍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빠르기도 할 수 있고 방향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로 내겠지. 괜찮니? 이렇게 운동을 측정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운동 상태 변화하는 친구가 이제 필요한데 가속도라는 친구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실제 속력을 알아내려면
가속도라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지? 그럼 일단 어떤 건지 한번 볼게.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건데 봐봐요.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라는 뜻이고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뭔지 알면 돼요. 가속도가 존재를 하면 속력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속력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단위는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걸 단위를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3이야. 그럼 이 친구의 뜻은 뭐냐면 1초마다 속력 3 변화한다. 3m per second씩 변화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0초, 1초, 뭐 2초, 세 번 정도만 해보면 되겠지?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쳐봐. 그럼 속도가 0이란 뜻이잖아. 근데 가속도가 3이다? 그럼 1초 뒤에 속도 몇? 3이 되는 거예요. 2초 때는 6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1초마다 3씩 커진다는 거죠. 괜찮아? 그럼 이거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이 아니고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제 속력 값이 되는 겁니다. 실제 속력은 이렇게 가속도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를 어떻게 찾는 거냐? 일단 공식부터 좀 써보면 어떤 시간 동안 속력이 얼마나 바뀌었니? 요거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근데 원래 여기서 하나만 더 얹으면 가속도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건데? 하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면은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3단이야, 무조건. 무조건 저 3단계를 따라가요. 물체에 힘이 걸려? 그러면 가속도가 생겨? 그러면 속력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속도를 찾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력이 바뀌었다는 이 결과 가지고 거꾸로 가가지고 가속도 찾을 수 있겠죠? 가운데 껴있으니까. 맞아? 두 번째는 이 힘이라는 원인을 갖다가 원인을 이용해서 가속도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가속도라는 친구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럼 첫 번째로 결과 갖고 가속도 찾는 방법 먼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몇 번만 들어보면 돼. 우리가 어떤 공이 있어요. 0초일 때 이렇게 있어. 그리고 2초가 되니까 속도가 4가 됐다 해봅시다. 처음에는 멈춰 있었고요. 그럼 봐봐. 시간이 지났더니 속력이 그대로야 바뀌었어? 바뀌었지. 0에서 4가 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바뀌었으니까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맞니? 바뀌었으니까 있는 거야. 없으면 안 바뀌어. 알겠죠? 그럼 가속도 존재하는 거 알아냈으니까 그걸 찾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몇 초 걸렸니? 2초. 2초 걸렸잖아요. 2초 동안 속도 얼마 바뀌었어? 4 바뀐 거잖아. 맞지? 2초 동안 4 바뀌었으니까 1초마다 2씩 바뀐 거죠. 맞니? 이렇게 1초마다 2씩 바뀌었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평균 속력이랑 실제 속력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2초 동안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4m라고 해볼게요. 알겠지? 실제로 이렇게 가면 4m기도 하고. 그럼 봐봐.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 있잖아. 속력은 평균 속력. 평균 값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동거리 몇 미터? 4m잖아.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잖아.
맞지? 그럼 평균값은 몇 나와? 2m/s. 이거는 평균이야, 평균. 맞니? 그럼 우리 실제 속력은 어떻게 찾아요? 가속도로 찾는 거야. 그럼 여기 0초, 1초, 2초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0초일 때 멈춰 있었잖아. 맞아? 그럼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가속도가 2니까 1초 뒤에는 속도 몇 되면 돼? 2죠. 왜? 1초마다 2씩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1초 때는 2초 때는 4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찾은 이 녀석이 실제 속력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 건 평균값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럼 이걸 토대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요. 시간, 속력 그래프. 실제 속력은 0, 2, 4잖아. 1초, 2초일 때.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 하얀색 선이 우리가 찾는 실제 속력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0에서 2초 동안 평균 낸 거. 평균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나눠서 체크한 거는 평균값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 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괜찮아? 그럼 처음에 우리 다시 결론으로 찾았어. 아, 속도가 바뀌었네. 0에서 4로 바뀌었네. 있겠다. 가속도 있겠다. 그걸 찾는 방법에 이렇게 2초 동안 4 바뀌었으니까 1초마다 2씩 바뀌었겠구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두 번째 방법, 원인으로 찾을 수도 있다고요. 맞지? 이건 어떻게 찾아? 이렇게 가는 거야. 처음에 똑같이 멈춰있는 공, 2kg짜리 공이 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야. 너무 크다. 4N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똑같아. 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힘이 있잖아. 아, 힘이 있네. 가속도 있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맞지? 그럼 우리가 힘이 뭔지 한번 정리해야겠죠? 중1 때 배우는 건데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라는 걸 변화시키는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힘이라고 합니다. 단위 뭔지 아니? 예지 알아요? 줄 말고 뉴턴입니다. 중1 때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힘이란 게 있으면 가속도가 존재하는구나. 근데 아까 제가 썼던 거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내가 알짜 힘이라고 써놨잖아. 알짜 힘은 뭔데? 여러분, 알짜 힘이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야. 야, 물체 하나에 힘이 하나 들어간다는 법칙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실제로 물체에 힘이 2개 이상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힘이 2가지가 이렇게 들어갔다 해봅시다. 맞아? 그럼 이거는 사실상 얘랑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줄다리기 한다고 치면은. 그럼 이거는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맞지? 그러니까 이건 불편하잖아. 번거롭잖아요. 2번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2개 이상 들어갔을 때 그걸 그냥 하나로 퉁친 거 있죠? 이때 이 녀석을 알짜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가속도 찾을 수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똑같은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찾는 거야. 이거를 F는 MA라고 불러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얘를 한 번만 해보면 돼. 여기 R자에 힘 뭐 있어? 몇이야? 총? 아니 4잖아, 4. 거기다 4 집어넣고요. 질량은 2잖아. 맞지? 그러면은 4는 2A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럼 가속도 몇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 그럼 이 친구도 이제 아까랑 똑같아. 1초마다 속도 얼마씩 커져? 2씩 커지는 거야. 그지? 1초마다 2씩 커지는 거고 똑같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이렇게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자주 나오는 힘 딱 하나 있어요. 이건 알아야 돼. 중력입니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렇죠? 혹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질량 곱하기 중력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라는 거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맞아? 근데 이 중력 가속도라는 숫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9.8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9.8 곱하기 질량이 중력이 되는 건데 이 공식이 이거야. 이거에서 따온 거예요. 맞아? 이 힘만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거 힘만 중력으로 바꿔봐. R자 힘이 중력이라고 쳐봐. R자 힘도 힘이잖아. 중력. 맞죠? 그럼 중력이 중력 가속도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중력 공식 떠올리셔도 괜찮다. 근데 그 중력 가속도라는 수치는 9.8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물체가 중력만 받을 때 이따 한 번 더 할 건데 여기서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것도 예시 한번 봐봐. 물체가 이렇게 이제 떨어뜨릴 거예요. 맞아? 이렇게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력을 얘가 2kg라고 치면은 중력은 몇이죠? 9.8 곱하기 2니까 19.6N이 되겠죠? 맞니? 맞아. 그럼 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지? 그럼 뭐가 있어? 가속도가 있다고요. 그럼 가속도 몇인데? 9.8이 나와야 됩니다. 왜요? 사실 중력 가속도 어차피 9.8이니까 외워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어봐. 19.6 R자임 19.6 중력 2kg. 그러니까 19.6은 2A가 되는 거잖아. 그 어차피 9.8이 나온다고요. 그 얘는 이제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9.8씩 빨라지는 거야. 이해돼요? 만약에 처음에 멈춰 있다고 치면은 1초 뒤에는 9.8, 또 1초 지나면 19.6, 또 1초 지나면 29.4, 또 1초 지나면 39.2, 49까지 이렇게. 보통 이 숫자들은 자주 나온 애들이니까 그냥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알겠지? 이해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좀 편하게 해주려면은 10으로 반올림 쳐줄 때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 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 말도 안 써 있으면 9.8이야. 근데 문제 가로 열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이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10으로 반올림 해준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써 있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중력 가속도 11로 놓으면은 1초 때 속도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실제 속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알겠지? 등속 운동입니다. 우리가 몇 쪽이에요? 100조 속력이
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있는 걸까요? 속력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없구나. 그러면 알짜 힘도 없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원래 순서가 뭐였어요? 힘이 있으면 가속도 있고 속력이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꾸로 속력이 안 바뀌네? 가속도 없겠네? 알짜 힘도 없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 알짜 힘이 없다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정도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있는데 서로 상쇄돼서 없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10인데 얘도 왼쪽으로도 10이면 싹싹 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면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력이 안 바뀌는 등속 운동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속력이 안 바뀐다는 건 예시. 여기서 뭐 속도가 3이야. 1초마다 3m씩 가는 거죠. 그럼 이동 거리는 어때? 비례하는 거야. 왜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3m겠죠. 뭐 1초마다 3m씩 하니까 2초 동안은 6m, 3초면 9m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할 때는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봐. 부담스러운데요? 아니야. 잠 좀 덜 깼어? 잠 깼어? 오케이. 괜찮지? 그럼 다중 삼각사진은 모양이 어떨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일 수밖에 없겠죠? 왜요? 이게 1초 단위면 1초마다 뭐 1m씩 간다. 1초마다 1 이렇게 가니까 이런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런 운동하는 예시는 뭐가 있나? 이 예시도 몇 가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무빙 워크라던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좋아요. 모노레일. 아니면 뭐 컨베이어 이런 거. 무빙 워크는 뭐죠? 공항에 있는 거 같아. 그치, 일자 에스컬레이터인데 일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걸 무빙 워크라고 하는데 어때?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가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어때? 위아래로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쭉 가자. 계속 가잖아. 맞지? 이런 거. 모노레일은 뭐예요?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잖아. 케이블카 같은 거. 맞지? 그것도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돌잖아. 맞아? 등속 운동 한다는 겁니다. 컨베이어는 뭐죠? 그 공장에서 그 벨트 있잖아, 벨트. 아니면 그 공항에서 캐리어 나오는 그거 있잖아. 그게 컨베이어예요. 알겠지? 그것도 일정한 속도로 쭉 가잖아요. 이런 게 등속 운동이라고. 맞아? 엘리베이터는 등속인가? 아니요. 왜 아니야? 사람 때. 그치? 원래 멈춰 있다가 사람 탈 때면 움직이잖아. 그럼 멈췄다가 움직이는 거네? 속력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바뀌죠. 바뀌는 거지. 0에서 뭐 3, 다시 0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건 등속이 아니라고요. 알겠지? 엘리베이터도 점점 빨라지는 거 있어. 그쵸. 멈춰 있다가 움직이려면 빨라져야지. 가면서 빨라지는 거. 그렇진 않지. 그럼 사람 죽어요. 진짜 멋지면 그러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 속도 차면 등속합니다. 괜찮아? 그래프 한번 볼게요. 보통 두 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프 모양 보고 어떤 걸 뜻하는지 봐주시면 돼요.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속력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안 바뀌잖아.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맞니? 안 바뀌니까 요렇게 그리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값이에요? 실제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속 운동일 때만의 특징이 뭐냐면 물체가 등속하잖아? 이러면 실제 속도랑
평균 속도가 똑같습니다. 왜? 등속으로 속도가 3이야. 그럼 3, 3, 3 평균돼도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일 때만 평균이랑 실제가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 첫 번째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두 번째는 넓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 어떻게 만들어?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x가 증가하면 뭐가 커져요? 시간이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시간 집어넣어주면 돼. y는 속력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분의 속력 변화라는 의미가 돼요. 맞아요? 이거 의미 뭐지? 기억해 혹시? 아까 했던 거 있잖아. 0초에서 2초 동안 속도 4변하면 2분의 4에서 가속도 찾았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가속도 몇이에요 이거? 기울기 몇이야 이거? 0이잖아 0. 맞지? 기울기 0이니까 가속도도 0이라는 거지. 등속 운동 할 때는요. 맞니? 됐죠? 두 번째 넓이. 넓이는요, 의미 찾을 때는 그냥 y 곱하기 x 하면 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가주면 됩니다. 이건 자세한 거는 적분, 나중에 적분이란 거 배우면 어떻게 하는지 배우거든요. 고등학생 때 하시고요.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을 외워.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은 뜻은 뭐죠? 거리겠지. 뭐 속시거 이건 다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계산해보자. 뭐 1초, 2초, 3초, 4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리를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만약에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물어봤어요. 그러면 0초부터 4초까지 넓이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몇 미터 나와요? 12미터 나오겠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2초에서 4초까지는 얼마나 이동했니? 그러면은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설정해준 구간에 맞춰서 넓이를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문제에 써있어요. 뭐 처음부터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특정 시간에만 이동한 거 구하라고 하는지 다 써있으니까 구분하셔가지고 구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니? 그럼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지금 1초마다 3m씩 정직하게 가는 거잖아, 얘는. 그렇죠? 그럼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왜? 1초마다 3m. 그럼 2초 때는 6, 3초 때는 9.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등속 운동할 때는 시간에 정비례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기울기를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기울기. 뭐였지? x 증가량. 여기서는 시간이잖아. y는 거리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죠? 속력이잖아, 속력. 그렇지? 정확히는 평균 속력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기울기로 속력을 찾을 수 있구나. 한번 계산해볼까? 기울기 몇이에요? 1분의 3이잖아. 그렇지? 그럼 속력이 1초마다 3m씩 가니까 1초마다 3씩 이동거리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종류가 두 개인데 크게 그 두 가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넓이는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동거리 그래프는 넓이는 의미가 없고요. 기울기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는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울기만 봐도 누가 빠른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내가 이렇게 두 개 그렸어요. 누가 빨라? A가 빠른 거죠. 왜?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많이 가파를수록 빠른 거겠지. 문제. 가속도 운동. 여러분, 등속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럼 등 가속도는 뭐겠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맞지?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꿔요. 가속도 있는 거잖아. 일정하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잖아. 바꿔요. 속력 바뀌죠? 근데 어떻게 바뀌어? 일정하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속력이 몇 초마다 일정하게 바뀐다. 예를 들면 아까 자유낙하 운동은 9.8이잖아, 가속도가. 그럼 1초마다 9.8씩, 전 계속 9.8씩만 바뀌는 거지? 그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 그럼 이 경우에는 힘이 어떨까? 힘 있어요, 없어요? 가속도가 있으면 힘 있다, 없다? 있다. 알짜 힘도 존재하는데 일정한 겁니다.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한 거고 결론적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 알겠어?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예시는 어떨까요? 이런 운동하는 예시는 이 등가속도 운동에 우리가 주로 배울 자유낙하 운동이 포함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예시 중에 자유낙하 운동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빗면에서 내리막길에서 굴르는 공 같은 것도 등가속도 운동의 한 예시입니다. 알겠지? 그걸 직접 계산해요. 우리는 안 하지. 우리는 중3 때는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이 자유낙하 운동이란 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 완전 생포. 지금 나가셨나요? 집에 날씨를 지켜서. 봅시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진공일 때, 진공 상태에서 멈춰 있었던 공이 중력 하나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를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멈춰 있던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상황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여기서 정지 상태로 출발을 해요. 그럼 저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애는 뭘 받아? 중력을 받기 마련이지. 그래서 2kg짜리 공이 있다면 중력 몇이에요? 9.8 곱하기 2니까 19.6N이라는 중력을 받고 있는 거지. 여기서 봐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힘이 있으면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가속도 찾는 방법 F는 ma인데 중력 공식도 F는 ma 중에 하나라 그랬죠,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F는 ma랑 같이 연결해 볼게. 그럼 이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맞아? 그럼 이거를 숫자로 예쁘게 넣어보면은 지금 중력이 어차피 19.6이잖아요. 근데 질량은 2kg거든. 그러면 가속도는 항상 뭐가 나와요? 9.8이 나옵니다. 그럼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빨라진다? 9.8씩 빨라지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됐는데 이 자유낙하 하는 거는 중력에 관계없이 항상 이 가속도가 나와요. 왜 그런지 잘 봐봐. 지금 중력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질량 곱하기 9.8은 ma잖아요. 근데 어차피 질량은 날아가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중력 하나만 받으면 가속도는 무조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kg짜리 개미랑 1kg짜리 개미요? 0.1kg짜리 개미랑 60kg인 쟤가 같이 떨어지면 그럼 100kg짜리 개미. 같이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진다고. 왜?
가속도가 똑같거든. 그럼 가속도가 똑같은 게 동시에 떨어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시간, 속력 그래프. 그럼 이걸 대입해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처음에 정지잖아. 정지 출발한다고 했죠? 1초마다 몇씩 빨라져? 9.8씩 빨라지는 거잖아. 그럼 1초일 때 속도 몇? 9.8. 2초일 때는 19.6. 3초일 때는 29.4 이렇게 가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한번 다시 살려보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뜻이 뭐였죠? 속력 시간은 시간분의 속력이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럼 기울기 몇 나와요? 1분의 9.8이니까 자유낙하 한다면 무조건 가속 기울기가 9.8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넓이가 뭐예요? 넓이는 이동거리였잖아. 그치? 그럼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되나 봐봐. 처음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이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잖아.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잖아. 점점 이동거리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그대로요? 많아지잖아. 넓어지잖아요. 아, 네. 넓이가 넓어지잖아. 왜? 왜 이동거리가 많아져? 빨라지니까. 빨라지니까 점점 많이 가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왜 동시에 떨어지냐? 지금 이게 개미랑 나랑 그래프 모양이 어때? 개미도 가속도가 9.8이니까 1초마다 9.8씩 빨라지고 나도 9.8씩 빨라지잖아. 그치? 그럼 출발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빨라지면 거리도 무조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모든 질량에 관계없이 중력만 받는 자유낙하를 하면 같은 장소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면 숫자로도 한번 넣어볼까? 우리 지금 개미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몇이에요? 개미가 3초 동안 얼마나 떨어져? 여기까지 오는데 3초 걸린다 해봐. 그럼 요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 이거 삼각형이니까 절반 쳐줘야겠죠? 숫자가 너무 어려운데? 반올림해서 30으로 할게. 괜찮죠? 맞지? 이러면 넓이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몇이에요? 45지? 맞아? 그럼 개미는 3초 동안 45m 내려온 거예요. 맞아? 나는 질량과 관계없어. 왜? 나도 가속도 9.8이니까. 그럼 나는 3초 동안 얼마가? 똑같이 45m 떨어지겠죠. 45m. 그럼 자유낙하니까 1초에 속도 몇 돼야 돼? 9.8이죠? 네. 2초일 때는 19.6이죠? 3초일 때는 29.4, 4초일 때는 39.2가 됩니다. 이거는 실제 속력이야, 평균 속력이야? 이거는 실제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해보고 싶잖아. 근데 등가속도일 때는요, 이게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네.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평균 속력을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 1, 3, 5, 7, 9 평균 내면 몇이야? 오. 5지. 예, 진짜. 그러면은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평균 몇이야? 0이죠. 이렇게 뭔가가 일정하게 바뀔 때는 항상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네. 맞아? 근데 얘네들은 속력이 어떻게 바뀌어? 일정. 일정하게 바뀌잖아. 네. 그러니까 등가속도일 때만, 등가속도라면 이 평균값을, 중간값이 평균이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몇 개만 연습을 해보자. 네.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몇이에요? 0초일 때 속도 몇이야? 0. 0. 4초일 때는?
39.2잖아. 40이라 그렇지? 맞아? 네. 이거 중간 평균 되면 몇이에요? 19.6m/s 맞아? 네.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겁니다. 네.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원래 평균 공식이 뭐였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도 있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으면 되겠네. 똑같은 점 확인해보자.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4. 넓이 구하면 되잖아, 넓이. 아니구나. 여기 넓이 구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네. 그럼 몇이에요? 이거 번 78.4잖아. 오. 맞아? 맞지? 네. 맞죠? 시간은 몇 초에? 0에서 4초면 몇 초 걸린 거야? 4초 걸린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19.6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방법이 등 가속도일 때만 두 개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 또는 방금 배웠던 거 두 개, 처음과 끝 두 개 더해서 반 치는 거. 그치?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무조건 그냥 이걸로만 계산해. 이거는 무조건 적용되는 평균 공식이에요. 근데 이 2로 나누는 거는 등 가속도일 때만 가능해요. 실제로 작년에 사례가 있어. 저거는 2로 나누는 거는 평균이, 아니, 등 가속도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이 있어야 돼요, 문제. 다음 문제, 이 자동차는 등 가속도 하고 있다. 또는 속력이 일정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 지문에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맞지? 그럼 확정 지으면 돼? 등 가속도는 아닌지 모르는 거지, 안 써있으면. 그치? 그럼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등 가속도가 아니라서 2로 나누면 안 돼요. 알겠지? 근데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선배가. 작년. 예. 그러니까 등 가속도가 아니면 얘는 쓰면 안 되고 이걸로만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등 가속도든 아니든 항상 적용이 되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이걸로만 계산을 해버려.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있고요. 알겠니? 이해돼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그럼 몇 가지 더 연습해볼까?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다? 이거는 평균이야. 어떻게?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낸 거. 이거를 구한 거야. 됐니? 근데 이 평균이란 건 구간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요. 구간 봐봐. 네, 또 한번 바꿔볼게. 0에서 2초 평균 구하고 싶어. 그럼 0초랑 2초일 때만 보는, 여기까지 보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0초일 때 속도 몇? 빵. 2초일 때는 19.6이잖아. 그럼 반 나누면 몇이야? 9.8이 되겠죠. 맞니? 그럼 똑같아. 이것도 이걸로 한번 해봐. 거리 몇이에요? 0에서 2초까지 거리. 이거잖아, 이거. 여기 넓이 구하면 돼. 이건 몇이지? 19.6m잖아. 맞아? 몇 초 갔어? 0에서 2초면 2초잖아. 맞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하나만 더. 2에서 3초 평균 한번 구해보자. 2에서 3초 동안 평균이면 2초일 때 속도 몇? 19.6. 3초일 때는 29.4잖아. 그럼 몇 나와야 돼? 24.5. 24.5잖아. 이거는 2에서 3초 동안 평균입니다. 맞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거리. 2에서 3초까지 거리 구해야지. 여기 구해야지, 여기. 맞아요? 여기 넓이 구하면 몇 나오는 거야? 24.5 나올 겁니다. 해봐. 알겠지? 그럼 24.5m를 몇 초 갔어? 2에서 3초면 1초잖아. 그러니까 평균값 똑같다고요. 이렇게 어떤 구간의 평균을 구하는 건지 문제에 무조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 물리는.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 이거 다 그래프로 표현해볼까? 0에서 2초 평균이 9.8이라면 이거 뭐 구한 거야?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이게 9.8이라고. 맞지? 그럼 2에서 3초까지 평균은 2초일 때, 3초일 때. 여기 평균.
여기 낸 게 24.5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평균값하고 실제값은 달라요. 여기는. 왜? 가속도가 있으니까. 등속 운동일 때만 평균이랑 실제가 똑같은 겁니다. 괜찮니? 여기 살짝 더 응용할까? 이거 배웠나? 이거 알아만 둬. 할 수 있는 애들만 해. 아니다, 다 해. 연습해. 다음 세. 네? 지금 보면은 이 평균이 봐봐. 이게 실제잖아. 그 실제랑 평균이랑 교점이 하나 생기지 않아요? 그치? 네. 교점이 하나 생기잖아. 이 교점이 언제냐면 무조건 우리가 설정한 구간의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0에서 4초까지 평균이 19.6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값은 여기지 여기. 0에서 4초니까 여기잖아. 여기잖아. 2초일 때 실제 속도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럼 0에서 2초까지 평균이잖아. 이거는 1초일 때 실제 속도랑 똑같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0에서 2초 평균이 9.8이었잖아. 근데 1초도 실제 속도가 9.8 나오잖아. 알겠지? 그럼 이거는 2에서 3초까지 평균 24.5네? 그럼 몇 초일 때 실제 속도예요, 이거는? 2.5. 그렇지. 2.5초일 때 실제 속도가 실제로 24.5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2.5까지 9.8은 그렇게 해도 되죠. 가속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이건 살짝 응용인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괜찮니?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야, 우리 그래프 모양이 뭐야, 얘들아? 그래프 모양이 뭐죠? 직선이요. 삼각형 나오죠? 직선.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도 비율로 구해도 돼. 우리 지금 여기 넓이를, 제일 쬐끄만 삼각형 넓이를 1이라고 놓으면은,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4. 4잖아. 네. 그럼 여기는 9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란 걸 이용하셔서 이동거리를 빨리빨리 구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5야. 그 2초 동안 이동한 거는 20m가 되는 거야. 3초면 45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 비율 삼각형, 어차피 자유낙하는 그래프가 무조건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비율 알면 우리가 이용하면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맞지? 그렇게 가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맞아. 근데 그 비율을 한 번 더 쪼개면 이번 여기가 1이면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만 체크하면 몇이에요? 얘만 체크하면 3. 3이잖아. 얘만 체크하면 5지. 그러니까 이걸 같은 시간대로 자르면 넓이 비율이 1대 3대 5대 7, 7대 9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활용하실 수만 있으면. 이것까지 내가 못하겠다. 그럼 그냥 계산하세요. 알겠지? 질문. 괜찮? 네. 쌤 저게 자연학파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름이 얘는 뭐라고 그래? 이 넓이 비율이 1대 3대 5대 7 나오는 거 내가 옛날에 알려줬지? 그래프가 삼각형이니까 그걸로 이동거리 빨리빨리 구할 수 있다고요. 활용할 줄 알면은. 넘어가도 될까? 네. 여러분, 평균 구간을 잘 봐야 돼. 언제부터 평균 말하는 건지. 그쵸? 근데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린 겁니다. 절반 치거나 아니면 거리를 시가 나누든가. 근데 절반 치는 거는 등가 속도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문제에 등가 속도란 말이 없으면 쓰면 안 돼. 알겠죠? 이건 문제에 써 있어야 돼요. 자연학하거나 자연학하는 무조건 등가속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이거는 안 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하면. 알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거리를 따로 넓이를 계산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잖아. 네. 그치? 넓이 한 번 더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오래 걸리지만 틀릴 일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봐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복습이야 이것도. 우리 공기에서 조용해. 진공중이요. 진공중. 야, 진공에서
10kg짜리 공, 1kg짜리 깃털. 누가 먼저 떨어져요? 동시. 동시입니다. 왜요?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잖아. 출발점이 똑같아야겠죠, 당연히? 쌤 진공이 뭐 없앤 거죠? 아, 공기요, 공기. 그리고 둘 다 정지 출발이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둘 다 가속도는 9.8이 나오기 때문에 빨라질 때도 똑같이 빨라지니까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지? 맞죠? 근데 공기 중에선 달라. 깃털하고 똑같은 쇠구슬을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면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집니다. 쇠구슬이 여기까지 오면은 뭐 깃털은 여기서 펄럭펄럭 되고 있다고요. 이건 왜? 공기 중이니까 이제 얘네들의 힘이 중력만 있지 않아요. 이 위쪽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힘인 공기 저항이란 힘이 위쪽에서 걸립니다. 우리 공기 저항이 뭔지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우리 차 타고 가다 창문 열면 어때? 시원해요. 손이 막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 손 밖으로 손 내밀면. 그게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이 공기 저항이요. 얘는 모양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크기. 그래서 이렇게 공처럼 둥근 애들은 공기 저항을 조금밖에 안 받아. 반면에 깃털은 펄럭펄럭 된 이렇게 막 넓기 면적이 크면은 공기 저항이 크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클수록 느려지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정확히는 빨라지는 비율이 적어. 알겠죠? 그래서 깃털이 공기 저항을 세게 받다 보니까 공기 중에서는 쇠구슬이 당연히 먼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진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잖아. 그럼 가속도가 9.8로 똑같으니까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이해돼? 뭐 할라 했는데 까먹었어. 아, 이거 맞추면 봐줄게. 나이스. 가속도 같아 달라? 성민아? 여기서 갔죠? 중력은? 갔죠? 5분 추가. 어? 샤워. 개 같은 새. 도윤이 중력은? 중력은 다. 어? 중력은 다르죠. 누가 커? 저기 시크릿, 뭐라는 시크릿이. 쇠구슬. 쇠구슬이 크죠. 중력은 커. 얘는 중력 몇이야? 얘가 98. 98. 얘는? 얘는? 9.8. 9.8. 무거운 건 얘가 무거워. 알겠죠? 무겁지만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시간 기록계 또는 다중 섬광사진 배웠죠? 네. 그럼 그 다중 섬광사진을 다중 섬광사진 이렇게 찍었어. 이건 뭐예요? 아, 자유낙하 하는 걸 찍어봅시다. 그럼 점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맞아? 왜? 빨라지니까. 그러면은 이 다중 섬광사진을 잘라보자. 이게 지금 1초 간격이잖아. 1초 간격이라 치면은 1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 4초일 때 여기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 1초 간격으로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어 붙여볼게. 똑같이 하네요.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공을 반으로 자른 겁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되잖아. 맞지?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프가 될까? 이렇게 잘라붙이면 시간, 거리. 속력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금 이거 한 칸에 뭐야? 한 칸에 1초잖아. 그럼 지금 이거 한 칸씩 자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1초, 2초, 3초, 4초가 된다고요. 맞지? 그래서 X축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맞아? 근데 Y축, 이 한 칸의 의미가 뭐예요? 이 공이 1초마다 이만큼 갔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갔다.
여기도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갔다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의미가 속력이 되는 거예요. 맞지? 맞아. 그럼 이게 자유낙하라고 했잖아. 그럼 기울기 몇 나와야 돼? 9.8이 나와야 되죠.